이번 영상은요, 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 문법을 완벽히 숙지하시고 이제 그 동명사와 부정사를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고요. 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또는 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 또는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 이렇게 문법책에 리스트업이 쭉 된 것을 그대로 외우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단어가 정말로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위주로 예문을 모아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문들을 보시면서 문법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동명사와 부정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둘 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Both gerunds and infinitives can function as the object. 그런데 whether to use a gerund or an infinitive is determined by the main verb. 동명사를 쓸 건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건지는 main verb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 써 있네요. 예문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 expect to receive the package by Friday. 나는 금요일까지는 그 패키지를 받을 예정이야. 그래서 expect,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기대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expect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두 번째 예문, I anticipate receiving the package by Friday.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expect의 동의어인 anticipate는요, 반드시 뒤에 동명사만을 데리고 나오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어느 것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같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문법적인 성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냥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딸딸딸 리스트 써 있는 거 보고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 그리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외우고 투부정사만을 취하는 동사하고 줄줄줄줄 외우면요, 나중에 그 동사를 직접 활용하실 때 내가 이게 써도 되는 문장인가? 내가 쓴 문장이 과연 문법적으로 맞나? 확신이 들기가 힘들죠. 따라서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동사들은 모두 동명사만을 쓰는 아이들인데 과연 다른 어떤 문법적인 컨스트럭션이 가능한지 제가 그 용례를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아이들만 우선 쭉 한번 볼게요. enjoy, mind, finish, delay, delay랑 동의어, put off, postpone, avoid, quit, risk, mention, admit, accept, accept의 반대말, admit의 반대말, deny, celebrate, etc. etc. 얘네들은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ing만 쓸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My friend avoids dating anyone older than himself. 남자인가 보죠? 내 친구는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누구도 데이트하는 것을 회피한다. 웬만해선 안 하려고 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avoid 때문에 뒤에 나온 ing입니다. We decided to delay reopening our learning centers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learning center를 reopening 하는 것을 딜레이 하기로 결정했다. 뭐뭐 하는 걸 연기하다. 딜레이 때문에 나온 ing인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이시나요? decide 때문에 나온 투부정사 delay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delay는 ing를 데리고 나오지만 decide는 to 부정사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눈여겨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되죠. 세 번째 예문, do you really want to risk? want 때문에 to 부정사가 나온 거겠죠. risk losing money for this item. 이 아이템을 따려고 돈을 잃는 걸 감수하고 싶니? 정말로? 이렇게 물어봤네요. 게임에서 정말 돈 내고서 아이템 사려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risk, 뭐뭐 할 감수를 하다,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isk 때문에 나온 losing, 동명사인 거죠. 다음, he mentioned quitting his job. 그는 그의 job을 관두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 뭐뭐에 대한 언급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 mention 때문에 나온 동명사 quitting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전히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표현들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하는 것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동명사인 거죠. be worth ing, worth는요, 가치라는 뜻의 명사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뭐뭐하는 것, 그것의 가치이기 때문에 동명사 ing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우선 be worth ing 하고 ing를 쓴다라는 걸 꼭 외우셔야 되고요. cannot help ing. help는 여기서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죠. 뭐뭇을 회피하다, avoid 라는 의미로 쓰인 help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예문 볼게요. I kept calling him, but he didn't answer. 나는 그를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keep ing라는 표현. 다음 두 번째,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 be worth ing. 외우셔야 되겠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It is worth reading this book 하셔도 됩니다. 마침표가 빠졌네요. 우선 요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dummy subject it이 보이죠? 그러면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reading this book 전체가 주어가 되죠. 진짜 subject가 이렇게 길어서 뒤에 나오는 경우 dummy subject를 앞에다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 I couldn't help laughing.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help 다음에 나온 ing. 이때 help는 뭐뭇을 피하다라는 뜻의 동사라는 거. 이제 동명사, 부정사, 그리고 대절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동사들이 등장하거든요. 용법을 잘 비교해 두시고요. 아, 이렇게 다른 construction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이 동사들을 제대로 쓰실 수 있게 되죠. 자, 우선 첫 번째, allow, permit. 뜻이 다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반대말, forbid, 금지하다. 요 동사들은요, construction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는 이렇게 동명사 하나 딱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누가 뭐 하는 것, 그 하는 액션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 줄 때는 반드시 to 부정사형을 쓰셔야지 맞게 됩니다. 그 두 가지 construction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예문 다시 읽어볼게요. Mr. Mac doesn't allow using smartphones in class. 제너럴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겠죠. 학생들이 당연히 클래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미스터 맥은 선생님쯤 되시겠네요. 그죠? 선생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our using 할 수 없고 us to use 해야만 맞는다. 그래서 이 두 문장 allow가 아니라 permit도 가능하고 forbid도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construction이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동사 advise 뭐뭐하라고 충고하다, urge 뭐뭐하라고 요구하다, recommend 뭐뭐하는 것을 추천하다. 이 세 가지는요. 세 가지의 construction이 가능합니다. 위의 것처럼 동명사만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따라 나올 때는 의미상의 주어와 to 부정사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대절을 쓸 수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subjunctive에서 이미 봤던 단어들이죠. 충고나 요구나 추천 모두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왔던 거 subjunctive에서 이미 다 봤던 거죠. 요 앞에 어떤 조동사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는가? should가 생략됐다고 봐도 된다 라고 이미 다 설명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의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Health officials urged staying home to stop the spread of virus. 그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집에 머무를 것을 이 전체인 거죠. 그것을 urge, 요구했다. 두 번째 의문, health officials urged the government to place stricter restrictions in virus hotspots. health official들이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그런 핫스팟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place 하는 것의 주어가 누구냐? 의미상의 주어는 the government인 거죠. 즉 정부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인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그 to 부정사를 사용해야지 이 자리에 동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health officials urged the government placing stricter restrictions in virus hotspots 라고 문장을 썼다면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동사 모두 다 subjunctive construction이 가능한 아이들이므로 대절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였던 그 government가 주어로 대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동사 원형.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자주 틀리는 그런 동사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기 때문이죠. suggest라는 아이예요. suggest 무슨 뜻인가요?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먼저 그냥 볼게요. Can you suggest a good game for me? 너 나한테 좋은 게임 하나 제안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suggest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가능해요. 명사만 쓸 수 있느냐? 명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명사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I wanted to spread the word, but Sam suggested waiting until the official results were posted. 나는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막 알리고 싶었어. 하지만 샘이 기다릴 것을 제안했어. 기다리자고 제안한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Until the official results were posted. 공식적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제안을 한 거겠죠. suggest 다음에 이렇게 명사 간단히 나올 수 있고요. 명사 목적어 간단히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도 된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가장 많이 틀리시는 거.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제안한다라는 컨스트럭션을 얘를 사형식의 동사라고 착각하셔가지고 Can you suggest me a good game?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이에요. 다음 Sam suggested that we wait. suggest가 뭐뭐뭐를 제안하다. 이것도 역시 subjunctive에서 이미 봤던 단어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세 동사와 같이 that절에 데리고 나올 때는 that절 이하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이어야 된다.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것으로 봐도 좋다. 또 의미상의 주어를 쓰기 위해서 이런 construction을 쓴다. 여기까지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장 잘 틀리시는 거는요. suggest 다음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영작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suggest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만 가능하고 투부정사는 목적어, 목적보어로 나온 투부정사 또는 그냥 투부정사 절대 연결해서 쓸 수 없는 성질의 동사입니다. 절대 이런 비문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consider와 imagine은 둘 다 당연히 동명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첫 번째 예문 먼저 볼게요. He is considering working abroad.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동명사로 쓸 수 있고 다음 이 문장 Can you imagine living without the internet? 인터넷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해 볼 수나 있겠니? 라고 당연히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할 수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어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뜻이 consider는 think about an option 이라는 뜻이 되고 imagine은 envision, 뭔가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그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construction일 때는요, 뜻이 살짝 달라지죠. consider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believe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e believed Sienna to be the best person for the job. 요런 뜻이 된다는 거죠. 시에나가 그 job에 제일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의견을 피력하는 뜻이 될 경우에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요런 construction이 가능하구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imagine도 역시 똑같은 construction이 가능한데 그때 imagine은 뜻이 envision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thought him to be way taller.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I expected him to be way taller. 아직 만나기 전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키가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별로 키가 크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비교해 볼 건 consider 다음에는 believe의 뜻일 경우 대절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이런 construction이 되지 않는데 이 imagine 다음에는요. 대절의 construction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포인트를 하나 적고요. 그래서 he considered that Sienna was the best person for the job. 하실 수 없습니다. He considered that she would be the best person for the job. 하실 수 없어요. 그런 때는 consider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believe나 think 이런 형태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왜? consider 다음에는 대절을 쓰면 어색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imagine은 expect
예상하다, 짐작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대절을 쓰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I imagined that he would be way taller.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까지 비교해서 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가 consider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렇게 세 개는 imagine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뭐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는 appreciate 라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I appreciate having a day off work.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없이 동명사 구 이렇게 목적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일하지 않고 하루 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예문 I appreciate your giving me a day off. 부장님께서 저에게 하루 쉬는 날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your ing 보이시죠? 여기다가 쓸 때 I appreciate you to give me 이렇게 할 수 없다. 요거를 알아두셔야겠네요. 그죠? 세 번째, I appreciate a day off work. having 동명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명사, 목적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게 동명사가 명사가 되는 이유인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 하루를 그것 pronoun으로 받아서 construction 가능하고요. 그 다음 I appreciate that you gave me a day off 라는 대절도 가능합니다. 투부정사 빼고 다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시험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너무나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별 3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거 특히 너무너무 자주 틀리시는 표현이죠. look for 다음에 to가 보이니까 자동적으로 동사 원형 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적으로 동명사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to들은 전치사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 뭐뭐 하는 것에 기대하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뭐뭐 하는 것을 향해서 결국 돌아가다. 직역을 하면 이렇고 get around to는 겨우겨우 시간 내 뭐뭐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to들은 모두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I object to investing all our money in stocks. 나는 주식에 우리 돈을 몽땅 투자하는 것에 반대해. 왜 ing 나왔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여기다가 see you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죠, 예.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I will never get used to. get used to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비동사 used to 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root verb, 동사 베이스 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to는요,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다 라는 뜻인 거죠. be used의 의미가 하나는 익숙해지다, 하나는 사용되다. 사용이 된다라는 수동태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와야 하고 익숙해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동명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게 시험에 너무 자주 등장해왔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I will never get used to working in this harsh environment. 나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절대 익숙해질 수 없을 거야. 다음 네 번째, I finally got around to handing in my essay this morning.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야 드디어 나의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에까지
돌아 갔어.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요. 시간을 끌다 겨우겨우 뭐뭐 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목표를 나타내는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할 때 쓰는 전치사 to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acknowledge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특이하게도 정의에 따라서 되는 문법적인 construction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admit, accept, 뭐뭐를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사실 같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는 반면 두 번째 정의, 뭐뭐라는 걸 알아보다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첫 번째, Mr. T did not acknowledge losing the election. Mr. T는 자기가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동명사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예문 I acknowledge him to be the worst leader in the world. 나는 그 사람이 Mr. T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라고 recognize, 생각해 또는 인식해 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 요런 construction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의 표현들을 몽땅 모아놨는데요. 우선 fear부터 볼게요. fear는 바로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if you fear going to the dentist, you are not alone. 너 혹시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한다면 너가 혼자는 아니라는 거. 나도 그래. 그런 얘기죠. 그래서 fear 다음에 ing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죠. be afraid. 그런데 be afraid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 뉘앙스를 좀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선 be afraid of 다음에는 of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사고로 혹시 뭐 할까봐 겁이 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be afraid 다음에 투부정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뭐 하기가 겁난다. 사고는 아니지만 자기가 뭐 할 때 그 액션을 취하기가 겁난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am afraid to tell my wife that I bought a car. 내가 차를 샀다는 얘기를 내 와이프에게 말하기가 겁나네. 혼날 게 뻔하거든.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am anxious about my choice to tell my wife. 내가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 말해야겠다는 선택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예문 I'm afraid of losing my job. losing my job이라는 액션은 내가 컨트롤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worried that I might lose my job. 내 컨트롤의 바깥에 있어서 사고로 우연히 이렇게 될까 봐 겁날 경우 be afraid of ing를 사용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I am afraid to say that she got fired. 그 여자분이 잘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서 참 안 됐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어조를 더 soften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be afraid to say와 함께 썼을 경우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라고 알려드리게 돼서 뭐뭐라고 말씀드리게 돼서 참 안 됐습니다. 이런 표현. 다음 네 번째. I'm afraid to drive on the highway because I'm afraid of crashing. 여기 두 가지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뭐뭐 하기가 겁나는데 왜 그러냐면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죠. 충돌을 할까봐 겁이 나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기가 겁나. 말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쓸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나 뭐 하기로 했다는 그 결심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느껴질 경우. 두 번째, I'm afraid of ing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사고로 일어날까 봐 불안할 경우.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는 것이 겁난다 라는 표현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d 라는 동사인데요. I dread failing the test. 나는 그 시험에 망칠 게 겁나, 망칠까봐 겁이 나 이런 얘기죠. I dread his failure. 누가 망칠까봐 겁이 나느냐? 그가 망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격의 명사 써서 명사구를 목적어로 바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는데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동명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동명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구, I dread his failing the test. 이런 식으로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 지금부터예요. think라는 동사가 나올 때만, 요 자리에 특수한 동사가 나올 때만 dread가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알아내다, 듣다, 알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특수한 용법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 I dread to think. 요걸 제가 써놓은 것일 뿐이고요. 예문을 읽어보면 I dread to think that he might fail. 아들이 대학 시험에 실패해서 못 들어갈까 봐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dread 다음에 투부정사, 이때 나오는 think 다음의 표현에는 당연히 about, that 당연히 다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얘를 바꿔놓은 건데 about 다음이니까 동명사가 나왔고요. 그거에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또는 목적격으로 써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 dread to think about him failing the test. colloquial에서는 him, formal에서는 he's failing the test 하시면 되겠죠. 여기 동사 종류 쭉 나와 있죠? dread to 다음에 쓸 수 있는 아이들. 그렇다면 I dread to fail the test 될까요? I dread to fail the test.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I dread him to fail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투부정사의 construction은 이런 동사만 가능하다. 여기 나온 네 가지 동사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propose입니다. propose도 아까 acknowledge처럼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애가 달라지죠. propose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을 제안하다입니다. suggest가 세 가지 형식이 모두 다 됐듯이 propose도 suggest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동명사, 명사, 그리고 대절의 동사 원형 construction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문 읽어보면 He proposed buying a compact car. 조그만 차를 살 것을 제안했죠. She proposed a boycott of the meeting. 회의에 안 나갈 것을 제안한 거죠. 회의를 거부할 것을 제안한 거죠. Do you propose that we end this discussion? 여기 동사 원형 나온 이유는 주장, 명령, 제안 등의 subjunctive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대절 이하의 동사 원형이 나온 거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런데요, propose에 intend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를 할 마음을 먹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거죠. 예문 볼게요. The new government proposed to take over the project. 새 정부가 예전에 있던 기존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대망의 동명사만을 취하는 마지막 동사입니다. forgive죠. 뭐뭐를 용서하다. 마지막 예문 먼저 볼게요. 이게 제일 위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맨 나중에 생각이 나서 맨 뒤에 썼네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teachers do not forgive cheating in class.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사기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바로 뒤에 동명사 목적어 이렇게 데리고 나왔죠. 수업에서 사기치는 거라면 숙제를 베껴냈다든지 아니면 시험 볼 때 cheating을 했다든지 모두 포함이 되겠네요. 어쨌든 cheating 하는 게 누군지 general한 일반 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선생님이므로 학생들이라는 게 뻔하니까 이렇게 동명사 하나 딸랑 써서 목적어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 누가 cheating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즉 의미상의 주어를 specify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형태를 쓰는가? 바로 이 첫 번째 형태를 씁니다.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 한 거에 대한 용서를 하는 거냐? 늦게 온 것에 대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give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시고요. for를 쓴 다음 ing를 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소유격과 동명사 요렇게 해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로 연결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만 굉장히 formal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비서실장이 회장님한테 이 용서를 구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문 Please forgive my interruption. 이렇게 명사, 동명사 자리에 일반 명사 그대로 쓰셔서 소유격으로 의미상의 주어 나타내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치사가 절대 필요 없는 construction이 된다는 거 유념해서 forgive 사용하시기 바랍니다.